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산업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섹터에서 향후 유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인텔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업 분석 자료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텔은 뭐 반도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텔의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68년에 골든 무어와 밥 노이스가 창업을 했습니다. 두 명은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었고 반도체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텔이 유명하게 된 이 CPU 1970년도에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의 CPU를 개발하고 최대 D램 생산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D램 하면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생각하시겠지만 1970년대에는 인텔이 D램으로 세계 최대 업체였던 게 참 재밌는 사실 같네요. 그리고 1980년도에 이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다수 등장하면서 인텔이 D램 사업을 접게 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D램 사업을 접게 되고 CPU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이 CPU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뭐 2010년대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PC용 CPU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시기였죠. 그래서 2010년 중반대까지 이제 인텔은 CPU 시장을 독점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CPU 기술 개발을 이제 뒤로 하고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중반대에 CPU 엔지니어들을 대거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바일 사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오히려 엔지니어들을 잘라버리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7월 반도체 제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텔의 이제 황금기와 왜 이렇게 주가가 떡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텔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진. 더구나 인텔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CEO인 캘싱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인텔의 변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팻 갤싱어를 알아야만 투자하는데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텔의 이 팻 갤싱어는 2021년 2월에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팻 갤싱어의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이제 대학도 지나가지 않은 채 17살의 나이에 인텔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되죠. 그리고 1985년도에 486 컴퓨터 CPU를 설계해서 인텔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는데 공을 쌓았습니다. 486이라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인텔의 최고 기술자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인텔을 떠나서 뭐 데이터 저장 장치 전문 기업의 CEO를 맡고 뭐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의 CEO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가상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이런 모든 분야를 경험한 뼛속부터 기술자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팻 갤싱어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신사업을 추진해서 2026년도까지 연평균 10에서 15% 매출을 성장시키겠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인텔을 살리겠다. 이렇게 팻 갤싱어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팻 갤싱어가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인텔의 주가가 어땠느냐. 진짜 이 그래프를 간단히 보시면 인텔의 주가가 얼마나 떡락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20년 전 주가로 인텔이 주가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당시 주가가 43불이었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7월 9일 인텔의 주가가 31불입니다. 진짜 인텔의 주주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떡나간
인텔의 주가를 팻 갤싱어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주주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주식주는 41억 7천만 주, 시가총액은 183조 9,700억 정도 됩니다. 52주 최고가가 40.73불, 최저가가 24.59불, 현재가가 31불 정도, 거의 최저가에서 크게 오르지는 뭐 폭폭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최대 주주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뱅가드 그룹이 8.9%, 블랙락이 5.0%, 기관 투자자가 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인텔의 CEO인 팻 갤싱어는 64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 중입니다. 인텔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인텔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사업 부문은 크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CG, Client Computing Group, 컴퓨터나 노트북용 CPU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CAI, Data Center and AI,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딩, AI 기업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 DCAI의 주요 고객은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로는 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NEX, Networks and Edge,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NEX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한 곳에 놔두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모빌아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 모빌아이를 인텔이 인수했었는데, 이게 인텔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2017년도에 20조에 사들였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1.7조고, 모빌아이 지분의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IFS,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파운드리 서비스죠. 인텔도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최근에 고객을 다변화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 중입니다. 제가 뒷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지금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3%, 삼성이 18%, 인텔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미미하지만 향후 어떻게 인텔이 변화할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인텔의 사업 부분별 실적을 2022년도 연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번 실적을 봐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인텔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CCG, 이제 컴퓨터 노트북용 CPU 메모리, 그리고 DC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이 부분이 인텔의 핵심 사업 부분입니다. 거의 매출의 80%가 이 두 사업 부분에서 나는데 작년에 매출이 거의 두 부분에서 각각 23%, 1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0%, 73% 하락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여기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하락을 했죠.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제 소비자들이 PC나 노트북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두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연관돼서 NEX, 네트워크 앤 엣지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11% 줄어들었고,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은 모빌아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매출이 35%, 영업이익이 25% 성장했습니다. 참 이 모빌아이를 인수한 게 인텔이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 이 실적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매출은 14%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20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자를 기록했다고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인텔의 매출이 82조 890억,
영업이익이 3조 400억.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컴퓨터용 어, 컴퓨터, 노트북용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서 매출의 80%가 난다. 그래서 인텔이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 두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인텔의 신규 사업 부분, 차량용 반도체 부분, 여기는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여기도 아직은 전체 매출 비중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14%, 작년 1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영업이익도 대규모 투자를 한 생산 시설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왜 제가 인텔을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왜 인텔이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지금 변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인텔이 한물 같다고 하지만 현재에도 글로벌 9개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기다가 팻 겔싱어가 CEO로 취임하고 나서 인텔은 미국의 4군데, 그리고 아일랜드,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독일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몇 군데에서는 건설을 시작했고 몇 군데에서는 곧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제조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왜 이렇게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됐냐? 이거는 이제 팻 겔싱어가 CEO로 취임하면서 IDM 2.0이라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IDM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인텔과 같은 기업이죠.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그래서 우리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 2.0 버전을 이제 팻 겔싱어가 제시한 건데 그 IDM 2.0은 명의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의 반도체는 인텔에서 생산한다. 첫 번째. 이제 인텔이 그동안 제조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뒤처졌는데 이제 제조 능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을 확장한다. 2018년에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했는데 2021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26조 원을 투자해서 오하이오에 공장을 2군데 짓고 있고 유럽에 무려 104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인프라를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IDM 2.0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2023년도에 29조 6천억, 그리고 장기적으로 10조 8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투자 비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제조 역량과 공정, 제품 주도권을 재확보한다. 첫 번째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던 내용과 비슷한데, 그래서 4년간 4개 첨단 공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는 이렇게 인텔이 제조 기업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으로 다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냐? 이거는 꼭 한번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짚어봐야 될 포인트인데 그래서 2022년 연타보고서 기준으로 한번 재무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37조 5천억, 유동자산이 65조 7천억, 6,800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41조 9천억, 부채가 49조 1천억, 천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비율이 63%로
아주 유동부채 비율이 낮지는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투자 필요 금액으로 보이는 40조 원은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투자 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텔은 유럽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만 해도 2022년도에 4조 3천억을 인텔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천억만 202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뭐 3조 8천억은 이제 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고, 독일 반도체 공장 건설금 43조 중에 14조 원은 이제 독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텔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 그리고 파운드리에 엄청난 투자금을 넣고 있지만 미국 정부랑 유럽 정부가 가장 강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인텔이다. 유일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 표가 날 정도로 가장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인텔을.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팻 결싱어가 수를 잘 읽었다. 그러니까 유럽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밀어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은 정말 이게 잘 결과물로 나온다면 인텔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텔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텔을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수요는 언젠가는 회복된다. 인텔의 지금 매출 80%를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2022년도에 급감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 세계는 계속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경기나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지 이 부분에서 수요는 무조건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IBM 2.0 인텔은 파운드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실제로 파운드리 제조 공정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파운드리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로 보여질 경우에 인텔에 눌려있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쳐들어간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 아마 대만을 쳐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TSMC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 그러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88% 반도체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미국은 4.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품고 챌린지를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66조 원의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인텔 지원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9%에서 20%로 늘리겠다. 그리고 약 59조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EU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인텔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이제 사업성에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에서 기업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냥 쌉니다, 인텔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인텔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20년 전 주가로 돌아간 건 너무 할인된 가격이 아니냐. 그냥 비교를 해보면 AMD를 뭐 인텔이랑 정확하게 동일한 사업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AMD의 시가총액 237조입니다. 인텔보다 거의 30%가 높고
AMD의 실적을 보면 인텔이 2022년도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텔이 매출이 2.67배, 영업이익이 44% 큽니다. 물론 AMD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인텔의 CPU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인텔이 너무 할인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인텔 핵심 사업인 CPU 사업에서 경쟁사들이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 리스크입니다. AMD, ARM, 애플은 또 자체 CPU를 생산하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 뭐 CPU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서 계속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신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봤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여기서 경쟁력을 갖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뭐 2년에서 3년 이 정도는 지켜봐야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숫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급하게 뭐 단기간에 뭐 큰 뭐 수익률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기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사실 인텔이 너무 크고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정확한 밸류에이션 하기가 힘들지만 단순히 AMD랑 비교했을 때 최소 30%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인텔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글로벌 넘버 2 삼성전자를 제끼고 우리가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이 되겠다. 이거는 저는 좀 아직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냥 파운드리 사업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에서 10% 점유율만 확보해도 추가 70%의 상승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쟁사 시가총액을 보면 TSMC가 677조, 삼성전자가 417조, 인텔은 184조입니다. TSMC가 순수 파운드리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죠. 10%만 인텔이 가져와도 추가 70%의 상승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내에 100% 이상의 성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인텔이 지금 너무 할인되어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